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6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와 경주시 사이에 최근 불거졌던 H사회복지법인의 여러 현안 처리 문제, 그리고 시설에 수용된 어떤 장애인들의 탈시설 그리고 자립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협의체를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을 오늘 톱으로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단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장애인 부모회 경주시 지부, 또 경주학부모연대 민주노총 경주시 지부, 이렇게 경북 도내 경주지역 단체를 포함해서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주 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오늘 오전 11시에 경주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는 전하경 시장, 또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 연이어서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몇 가지 문제들을 함께 대화하고 논의할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경주시에서는 오늘 면담 결과 이번에 거주장애인 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 H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8월 달에 어떤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보조금 사용 실태, 인권침해 실태 등등에 대해서 경주시가 이번에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경주시 감사 담당관을 채용을 했는데요. 개방형 주기로. 이 첫 번째 임무로 이 대대적인 감사를 경주시장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관이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도 전하경 시장 이후로 확인이 된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북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와 경주시가 최근 불거진 이 H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진 구성, 그리고 인권침해 가해자의 시설장의 시설운영 분리조치, 이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경주시와 장애인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거주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현안들부터 앞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 수립까지도 한번 논의하는 이런 논의체를 만들어보자. 물론 참가 범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경주지역에도 11개 장애인 단체가 있으니까요. 근데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하고 논의를 시작을 하고, 참가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추후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 되면서 일단 대화 채널은 가동하기로 오늘 협의를 봤습니다. 기자회견, 그리고 전하경 시장 면담, 이영석 부시장과의 면담 모두 마친 시간이, 기자회견한 시간이 11시, 오늘 모두 마친 시간이 낮 12시 30분. 물론 그동안에 시장께서 다른 일정이 있었고 이게 워낙에 예정된 면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기다린 시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면담은 한 30분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자회견과 면담 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보시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고 어떤 결론, 어떤 합의 이러는지까지도 대강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인권주의 법조계 인정을 비판한다! 비판한다! 경주 푸른마을 사건 1년 만에 해강 행복한 집 사건이 터졌다. 시설장 지난 10여 년간 경주 푸른마을 또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해강 행복한 집에 이르기까지 경주 시내 장애인 시설 5곳 중 3곳이나 심각한 인권 유린이 드러났다. 시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는 사법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리는 경주시에 묻는다. 과연 경주시는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시민 곁에 있는가? 아니면 이들을 가두고 착취해온 시설 권력 거주시설이 5곳이 있는데 지금 2008년부터 5곳 중 3곳에서 심각하게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그런 사건 때마다 경주시의 단호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던 사람들이고,
경주시에서 전향적인 대책을 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조치되는 것이 변화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찾아뵐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10년째 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경주시의 권한이 없어서 혹은 도의 권한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경주시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렇게 시설장에 의한 폭행이 명확하게 드러난 해관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가해자 분리 조치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 시설 운영진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사진들은 전원 해임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있었던 시설은 반드시 이사진 전원 해임시키고 공익이사를 꾸려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거주시설 폐쇄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주시설 폐쇄법 논의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탈시설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대책들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주시에는 과연 자립생활 대책이나 탈시설 대책이 어느 정도 논의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전향적으로 이 탈시설 대책에 대한 예산과 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유일한 시설 문제의 대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여러분들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나온 대로 저희들이 바로 시설장 교체라든가 이사진 교체라든가 이런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인의 해산이라든가 그에 따른 시정 명령은 우리 경주시장 권한이 아니라 경상북도 지사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특정 생활시설을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조치 명령이 이루어지는 데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과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관을 민간인으로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줬습니다. 뭐냐, 저기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복지시설의 보조금 부당 집행 행위라든가 인권 침해 실태 행위라든가 전반적으로 특정 감사를 좀 실시를 하라고 해서 곧 대대적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동안 이루어진 그런 상사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깔끔히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치료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치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가 일정이 좀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이 좀 테이크오버해서 제 대신 좀 대화를 좀 하시고 저는 또 다른 분과의 약속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탈시설 자립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대책위에서는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 달라라는 요구가 첫 번째고요. 그 수립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장애인 인권 단체들과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요게 오늘 이야기가 된다면은 다른 부분들은 어쨌든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조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 이제 정책 협의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다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중요한 분들을 좀 선정위원을 좀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담당 과로에서 그런 정책 협의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의견을 모아 논의했던 곳이 대책이기 때문에 대책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공식적으로 협의를 앞으로 지속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에 같이 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경주 지역에 지금 시설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방법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논의하기 앞서서 우선 어떻게 내용을 논의할 건가를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 절차에 따라서 같이 내용까지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대책까지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으로 벗겨 들어가면 막 그 절차에서 헷갈리니까 하여튼 그걸 협의해서 위원을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그 소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두 번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그 시민감사관을 또, 시민들 중에서 이 감사관, 일종의 명예감사관이죠. 그 시민감사관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의 그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불편사항 비리 제보 접수, 뭐 이렇게 보면 당연히 경주시의 어떤 뭐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좀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는 전환희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문 분야 10명, 일반 분야 15명, 총 25명 이내로 시민들 중에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민감사관으로 나중에 선정이 되면, 위촉이 되면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모 일정은 8월 1일부터 8일 동안 서류 접수를 한 이후에 8월 중으로 최종 위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이요. 그리고 이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 경주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난임 부부, 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를 하고 지원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7회까지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정도 건강보험료 중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2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16만 9,191원, 지역보험금으로 17만 4,163원 미만인 납부하시는 시민들이 대상이라고, 난임 부부가 대상이고요.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 원전 해체 방패물 기술개발협의체를 오늘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 또 경북문화공사, 또 경상북도는 베트남 하노이에 이 경상북도 홍보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어제 그 사무소 개소식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문화행사와 함께 여름나기라는 이름으로 풍물 공연, 한여름 기타, 재즈 콘서트 등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던 또 다른 소식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래야 저도 인터넷 신문사인데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경주, 오늘 일면 톱으로 저희가 경주 포커스 톱으로 보도해드렸던 경북도 내 장애인 인권단체와 경주시 사이에 앞으로 정책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을 거다라는 소식인데요. 오늘 푸른마을 인권침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전화경 시장과 면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2008년 이후에 경주 지역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5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3개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시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주시에서는 사법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지적을 하면서 최근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 H복지법인의 경우에도 CCTV 영상 기록을 통해서 시설장의 거주인 폭행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이 가해자 즉시 분리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사진 전원해임, 공익 이사진 구성, 또 인권침해 가해자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이런 인권침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 수용시설의 가두를 관한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전화경 시장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잘 챙기겠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또 시설장의 교체도 기소 단계에서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면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시설 자립생활, 이건 우리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이 수용하는 위주의 이런
그 장애인 정책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런 인권 유린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국가 시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지방 단위에서 또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경주시가 그 장애인단체와 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이 협의체에서 최근 불거진 이 복지법인의 그 인권 유린 문제 그리고 대책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경주 지역에 11개 또 장애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 여부를 두고도 어느 정도 또 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경주에서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의 그 차별을 없애고 또 그동안 소외받았던 또는 유린됐던 장애인들의 그 인권을 신장하는 우리 지역에서부터 신장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경주 포커스가 전해드렸던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